웬만한 이들은 FBI의 이름을 압니다. 바다 저 건너 나라의 수사기관이지만 매우 친숙하게 느끼는 분도 있으시겠죠. 당장 멀더와 스칼리가 떠오르면서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이 멘트를 폼나게 읊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식인종 렉터 박사와 대결하는 조디 포스터의 앳된 얼굴로 FBI를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겁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알 카포네를 올가매는 수사관으로 등장했던 영화 언터처블의 추억을 더듬는 이도 있으시겠지만,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네스는 재무부 주류감독관이었고 FBI 소속이었던 적이 없다죠. 어쨌든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수고했어, 이제 우리 관할이요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주 경찰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의 조직 FBI가 창립된 건 1908년이었습니다. 원래 BOI, Bureau of Investigation 이란 이름으로 불리웠고, 현재 FBI란 이름을 얻은 것은 1935년이었죠. 하지만 FBI는 영화 속에서처럼 범죄자를 쫓고 마피아를 때려잡는 정의로운 조직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나라로 자칭하고 호명되는 나라 미국이 얼마나 비밀스런 통제와 마쿠 음모를 통해 꾸려지는가를 증명했던 것이 FBI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1924년 아직 법무부 산하 조사국 BOI로 불리던 무렵 30도 안 된 사내 하나가 국장으로 부임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에드가 후보. 워싱턴 대학 야간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무부에 공채로 입사한 경력 7년차 공무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가 국장에 이른 이유는 무정부주의자 조직을 적발하는 데 공을 세운 데다 도서관 사서 경력으로 인해서 자료와 정보를 분리해내는데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다른 자리로 옮겨가리라 싶었던 에드가 후보는 그 뒤로 BOI가 연방수사국, 즉 FBI로 이름을 바꾸고도 수십 년 동안 도합 48년간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장을 50년 동안 해먹은 셈입니다. 너무 그 조직이 비대한 것을 우려한 트루먼 대통령이 CIA, 즉 중앙정보국을 창설하기 전에는 해외 파트까지 관할했으니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백악관을 거친 대통령만 무려 8명. 그는 대통령들의 약점과 스캔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를 무기로 언터처블의 성역을 구축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그 아내 따로따로의 불륜 행각을 손바닥에 놓고 있었고, 케네디의 난잡한 사생활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죠. FBI의 예산을 삭감하려는 국회의원의 데이트 행적을 추적해 입을 다물게 했고, 후보의 전횡을 폭로하려는 언론사 간부 집에 그들의 약점이 담긴 자료를 배송해 침묵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언론사뿐이 아니었습니다. FBI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었죠. 영화 말콤 X를 보면 FBI 직원들이 마틴 루터 킹의 섹스를 엿들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이나 펄 벅 같은 작가들이나 영화감독 찰리 채플린,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레너드 번슈타인도 FBI의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FBI의 감시에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해밍웨이에 대한 FBI의 파일을 들여다보면 그 담당 요원은 매우 심술궂고 문학적 소양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해밍웨이는 술주정뱅이의 공산주의자, 당대 작가 중 최하치,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던 거죠. 심지어 FBI는 미국 땅이라고는 밟은 적이 없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도 수백 페이지의 비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FBI가 보기에 피카소는 악질 공산주의자였으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은 항상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의 의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죠. 방첩활동과 범죄 척결이라는 최선의 의도는 그 능력을 이용한 음모와 부패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도 흔하죠. 더구나 한 사람이 반세기 동안 FBI라는 공룡 조직의 수장으로 재직했다는 것은 그 마쿠의 지저분함을 미루어 짐작해야 합니다.
후보 본인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모른다면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마라. 이 말의 위력이 최고 권력과 결합돼 50년 세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후보를 떠올리면서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생각해 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해방 이후 우리 검찰의 역사는 후보의 개인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여겨지니까요. FBI가 대통령의 비호하에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검찰은 검사만 되면 새파란 20살짜리도 영감님으로 불리우는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공도 세웠겠지만 후보나 한국 검찰의 최악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 권력을 선택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일례로 마피아와 깊은 연계가 있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마피아란 것은 상상일 뿐이고 실존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듯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고 공유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관대했던 반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인물이라면 또 자기가 혐오하는 인물이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탈탈 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적 정의로 48년간 세도를 누린 겁니다. 미국 대통령 존슨은 이렇게 표현했죠. 저 작자가 텐트 밖에 나가서 우리 쪽으로 오줌을 누게 하느니 텐트 안에 두고 바깥쪽으로 오줌을 누게 해야지. 반세기에 걸쳐 FBI라는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 저지른 죄가에 대해 그는 한 번도 반성한 적도 뉘우친 적도 없이 살다 갔습니다. 저 유명한 빨갱이 사냥, 즉 메카시즘은 사실상 후버리즘이라 표현할 만큼 FBI의 각본대로 움직인 사건이었고 미국인 수만 명을 불법으로 감시하고 처벌했던 과거는 지금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훈 사건,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이 이런 반구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는 선출 권력, 즉 최고 권력까지는 욕심내지 않았고 FBI의 성체 내에 머물렀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만하진 않았죠. 후보는 그의 일생과 그다지 조화롭진 않지만 머리 글자가 똑같은 fidelity, 충성, bravery, 용기, integrity, 성실을 FBI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문득 한국 검찰에는 어떤 FBI가 적용될까 생각해 봅니다. fierce, 사나운, barbarous, 야만적인, insidious, 교활한 집단 아닐까요? 해방 이후 최고의 권력을 누려왔고 가장 많은 죄악을 저지른 집단이면서 단 한 번의 반성도 없던 집단의 수장이 퇴직 2년도 안 돼 단번에 청와대 목전에 다가서는 모습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누군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었든 피하고 싶은 풍경입니다.